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대 기초군사훈련 수료식. 훈련을 마친 장병들과 가족들이 다시 만났습니다. 입구에는 군기교육을 받다 숨진 동기훈련병의 분향소가 마련됐습니다. 244명이 입소했지만 무사히 훈련을 마친 장병은 243명뿐. 장병들은 함께하지 못한 동기에게 하얀 국화를 헌화합니다. 생각만 해도 제 아들이 아닌데도 눈물이 나면서 훈련병의 어머니는 수료식 대신 서울 용산역에 마련된 분향소를 찾았습니다. 추모하는 시민들을 맞이하기 위해서입니다. 분향소에는 대한의 청년으로 입대해 자랑스럽다는 입대 당시 어머니의 손편지도 공개됐습니다. 어머니는 앞서 아들의 안전을 지켜주지 못했는데 누가 어떻게 무엇으로 책임질 거냐며 입장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얘만 돌려주면 아무것도 원하잖아요. 근데 경찰이 가해자 편인지 피해자 편인지를 모르겠어요. 이날 분향소에선 시민들의 발걸음이 이어지는 가운데 3년 전 군대에 보낸 아들이 열사병으로 숨졌다는 한 부모는 눈물을 터뜨리기도 했습니다. 해가 뜨고 계절이 바뀌는 것도 너무 참담하고 매일매일 죽고 싶은 심정밖에 없는데 아마 부모님은 마찬가지시겠죠. 또 신병교육을 함께 받은 동료 훈련병의 부모들도 분향소를 찾아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수료식을 앞둔 하루 전 강원경찰청은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대의 중대장과 부중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지 한 달여 만입니다. 이들은 경찰 소환조사에서 훈련병들과 일부 다른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도 구속영장을 청구해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은 이번 주 안에 열릴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송미입니다. 육군 제12보병사단 신병교육대에서 가혹한 군기 훈련을 받다 숨진 훈련병의 어머니가 신병교육대 수료식이 열린 오늘 아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공개했습니다. 군 인권센터가 공개한 편지에 따르면 어머니 A씨는 12사단 입대하던 날 생애 최초로선 연병장에서 엄마 아빠를 향해서 충성하고 경례를 외칠 때가 기억난다며 마지막 인사하러 연병장으로 내려간 부모를 안아주면서 걱정 말라던 아들의 얼굴이 선하다고 적었습니다. A씨는 이어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안전하게 훈련시켜 수료식 날 보여드리겠다던 대대장님의 말을 기억한다며 우리 아들의 안전은 0.00001도 지켜주지 못했는데 어떻게 무엇으로 책임지실 거냐. 나는 그날 부대에 없었습니다. 라고 핑계를 댈 거냐고 물었습니다. 특히 A씨는 아들이 군기 훈련을 받았을 상황을 떠올리며 원통함을 호소했습니다. A씨는 군이 처음 아들에게 씌운 프레임은 떠들다가 얼차려 받았다였다며 알고 보니 조교를 하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겠네 같은 말을 한 거라 하는데 그게 그렇게 죽을 죄였냐고 반문했습니다. 이어 26kg 이상 완전 군장을 만들고 총을 땅에 안 닿게 손등에 올리고 팔굽혀펴기를 시키고 총을 땅에 떨어뜨리면 다시 시작시키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구보를 뛰게 하다가 아들을 쓰러뜨린 중대장과 우리 아들 중 누가 규칙을 더 많이 어겼냐고 직격했습니다. 사고 이후 군 당국이 책임을 회피하려 한 정황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A씨는 중대장이 제게 어느 병원으로 보낼지 결정을 하라더라며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부모의 선택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고 말하고 싶었던 것은 아닐지 하는 생각도 든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중환자실에서 2, 3일 뒤에는 포기할 때가 온다는 말을 들었을 때 억장이 무너지는 마음으로 아들에게 아들아, 아빠 엄마가 응급 헬기를 띄울 힘 있는 부모가 아니어서 널 죽인다고 말했다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비통함을 느꼈다고 토로했습니다. 어머니는 오늘 수료생 251명 중에 우리 아들만 없다며 대체 누가 책임질 건가? 입대하자마자 상관의 명령이라고 죽기로 복종하다 죽임당한 우리 햇병아리, 대안의 아들이 보고 싶다고 편지를 마무리했습니다. 군 인권센터는 오늘 오전 11시부터 서울 용산역 광장에 박 훈련병을 추모하는 시민 추모 분향소를 운영합니다. 지난달 23일 가혹한 군기 훈련으로 훈련병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초기 대처 과정이 미흡했다는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습니다. 군 인권센터는 오늘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숨진 훈련병의 사망 진단서 등 의무 기록을 공개했습니다. 강릉 아산병원 기록에 기재된 훈련병의 직접 사인은 폐혈성 쇼크, 사망 진단서에 기재된 직접 사인은 다발성 장기 부전이며
그 원인은 열사병으로 명시됐습니다. 군인권센터는 사건 당시 훈련병의 맥박과 호흡 등 상태가 급격히 악화됐을 가능성을 언급하며 부대의 초동 조치에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11일 숨진 훈련병의 유가족이 훈련병이 쓰러진 직후 옮겨졌던 신병교육대 의무실에서의 조치를 파악하기 위해 의무기록 사본 발급을 신청했지만 아무 기록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던 겁니다. 의무실부터 간 것이 사실이고 응급의료종합상황센터와 연계해서 환자 상태, 이송수단 등을 고려하여 긴급 후송한 것도 사실이라면 전산상의 의무 기록이 존재하는 것이 정상이다. 그런데도 기록이 없다는 건 명백히 관련 법령을 위반한 행위다. 이어 훈련병이 이송된 속초의료원에도 관련 진술이 없었고 그 다음 옮겨진 강릉 아산병원 입원 기록에는 부대 진술상 4시 반경부터 야외 활동 50분가량 했다고 진술, 완전 군장 중이었다고 함이라고만 적혀 있었다고 센터 측은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숨진 훈련병에게 얼차려를 시킨 중대장이 차량 조수석에 앉는 선임 탑승자로 병원에 동행한 점 역시 축소보고 의혹의 근거로 제시됐습니다. 속초의료원 기록상에는 최초 기재 후 사건 전후 상황에 대한 기록이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현장 상황을 최초로 전달한 사람은 완전 군장을 메고 연병장을 돌다가 쓰러졌다 정도로만 상황을 축소하여 설명했을 가능성이 있다. 가혹행위의 가해자가 환자 인솔을 맡을 경우 사건 발생 전후의 상황을 의료기관에 제대로 전달하지 않거나 축소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입니다. 군인권센터는 또 훈련병이 쓰러졌을 당시 의무병이 달려와 맥박을 체크했는데 중대장이 일어나라, 너 때문에 애들이 못 가고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군인권센터는 훈련병 사망 당시 부대의 초동 대응 상황과 당시 상황을 신병교육대 군의관, 간부, 의사 등에게 진술한 사람이 중대장이 맞는지, 가혹행위의 사실관계를 진술했는지 등을 명확히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